네, 우리 이 동영상에서는 그 4장에 있는 우리 교재 4장에 있는 실습 예제 헤어 드라이어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놈인데요. 이건 지금 이제 모델링을 끝내고 이렇게 렌더링을 한 결과인데, 지금 먼저 몸통을 만들고 그 다음에 손잡이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바람통을 만들고 구멍을 뚫고 나사구멍을 뚫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네,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새로운 파트를 열겠습니다. New를 해서 우리가 모델 탭에서 모델, 그리고 지금 나는 그냥 바탕화면에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바탕화면에다가 드라이어. 자, 저장을 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모델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NX에서는 최초의 이 데이텀, 이 평면이랑 축이랑 그 다음에 원점이 있는 이런 데이텀을 하나 만들어만 있는 그런 빈 파트를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드라이어의 이제 몸통에 해당하는 걸 만들 텐데 회전을 시켜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다양하게 할 수 있겠지만 스케치를 해서 만들겠습니다. 스케치를 먼저 프론트에 스케치를 할까요? 프론트에다가 스케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우리가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그리면 되는데 원점에서 시작하면 좋겠죠.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이런 축을 회전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프로파일은 직선과 원호를 같이 그릴 수 있는데 하나 찍어서 직선을 그리고, 그 다음 여기에서 물론 이 메뉴를 눌러서 시작해야 되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왼쪽을 누른 채로 움직이면 저절로 이렇게 이 원호가 됩니다. 그래서 원호를 그리고 그 다음에 원호를 하나 그리면 곧장 또 이렇게 라인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닐까요? 네, 끝나고 지금 뭐 그냥 끝내도 되고 그냥 끝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지금 어차피 리발브를 하면 이 내부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360도 리발브를 하면 아무튼 이렇게 오픈 커브도 솔리드로 만들어주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대강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얘와 얘가 혹은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의 높이가 30이잖아요. 30이라고 치면 내가 생각보다 크게 만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양을 줄여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줄여줬고, 네, 줄여줬고, 그 다음에 얘가 반지름이 40인데 40. 근데 지금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얘의 중심을 요 선상에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자동으로. 이거는 지금, 근데 만약에 이제 나는 지금 여기에 있고 싶지 않어라고 한다면 지금 얘를 선택을 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왜 안 움직이냐면은 우리가 여기 릴렉스 릴레이션을 해줘야 얘가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선택한 다음에 움직이면, 아이고 이게 안 움직이네요. 다시 해봅시다. 네,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도면을 보면 얘의 중심점이 어디 있냐면 여기 여기 원점에 있어요. 원점에. 그래서 코인시던트인데, 그래서 물론 우리가 요 점이랑 얘의 중심점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코인시던트를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보면 이렇게
선택하기가 좀 번거롭습니다. 그럴 때는 아예 얘를 먼저 선택해 주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메뉴를 먼저 선택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이 CAD 시스템마다 조금 다른데 NX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를 먼저 선택할 수도 있고, 그럼 이제 메뉴가 나오고 우리가 이 첫 번째 얘가 움직일 거야. 그게 아니죠 지금. 무버블의 이놈이랑 그 다음에 스테이셔너리라는 거 고정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이 해줘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지금 아예 이 점과 얘를 선택을 해서 이 메뉴를 눌러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상황에 따라서 더 쉬운 것들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만 했을 때 이 전체적으로 벌써 모든 그러니까 치수나 개념이 다 들어간 거죠. 그래서 지금 나 같은 경우에 얘는 지금 우리가 눌러보면 얘는 지금 이 선은 여기에 저절로 얼라인이 되어 있는 상태죠. 얼라인. 얘는 아마 딱히 뭐 다른 표시가 없는데 얘도 아마 여기 지금 이 호리존탈을 해도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호리존탈 표시가 됐어야 될 것 같은데 자동으로 지금 호리존탈이 된 것 같아요. 평행이거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fully defined가 됐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현재는 스케치 모드에 있는데 스케치를 벗어나서 지금 스케치 모드잖아요. 스케치를 벗어나서 3차원 모델링 상태로 가서 얘를 리발브를 하면 되겠습니다. 리발브를 여기서 셀렉트 커브에서 얘를 선택을 하면 지금 선택이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엑시스, 그러니까 이게 회전축을 선택하라는 건데 방향은 지금 우리가 이 방향이다. 그리고 점은 이 점이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 회전을 시키면 이렇게 하나의 솔리드 바디가 만들어집니다. 솔리드 바디가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모서리, 지금 이제 우리가 얘를 살짝 지어놓고, 그 다음에 모서리를 요 모서리를 이제 라운딩을 줬는데 엣지 블렌드가 지금 라운딩입니다. 엣지 블렌딩을 선택을 하고 여기 보면 여러가지 옵션이 있는데 일단 이 옵션은 우리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아마 우리가 배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엣지를 지금 이렇게 선택을 하고 반지름은 얼마냐 5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를 우리가 이 스케치에서 이쪽 스케치에서 여기를 라운드를 한 다음에 올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통상의 이 솔리드 모델링에서는 큰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런 그 디테일한 작은 형상들은 나중에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얘를 선택해서 얘를 더블 클릭해서 언제든지 예를 들어서 뭐 10 이렇게 라운드 값을 바꿔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설계 변경에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 무엇을 스케치하고 어떤 디테일을 남겨놓을 건지 이러한 것들을 좀 고민하는 게 필요한데 지금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이 사소한 어떤 형상이잖아요. 이 중요한 형상이 아니라 이런 놈들은 가능하면 놔뒀다가 나중에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몸통이 끝났고 그 다음에 손잡이를 만들어야 되는데 손잡이는 지금 이런 상태에서 위에서 내려다본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그죠? XY가 이렇게 놓인 상태,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뻗어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뻗어나와 있어요. 이 중심점에서 시작을 하는 그런 스케치네요, 그죠? 이 상태에서 게다가 지금 이제 요 바닥면이었죠. 이 바닥면인데 이제 XY 평면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스케치를 해서 익스트루드 한 다음에
모서리를 그 브랜딩을 한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살짝 숨겨놓고 우리가 XY 평면에 스케치를 해보겠습니다. XY 평면에 스케치를 요 면이겠죠. 이렇게 스케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면에 스케치를 이걸 다시 켜보면 지금 얘가 이렇게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다가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또 프로파일은 연결된 어떤 커브예요. 여기서부터 지금 이번엔 여기 30이라고 써볼까요? 30만큼 간 다음에 30만큼 간 다음에 그 다음 밑으로 85만큼 가고 그 다음에 얘를 지금 이렇게 옆으로 갔다가 꺾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네요. 대강 입력했습니다. 대강. 그래서 지금 얘가 이렇게 여기 지금 옆에 붙지 않고 비스듬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붙지 않고 비스듬히 있었습니다. 그냥 30만 줬어요, 내가 처음에. 그래서 지금 얘와 얘가 몇 도냐 하면은 얘가 2.5도입니다. 2.5도 요 사이가. 그래서 일단 이렇게 쳐넣은 다음에 얘를 이렇게 옮길 수도 있겠죠. 2.5도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냐 하면 85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치수를 입력했는지 봅시다. 내가 이 길이가 아니라 여기서 여기까지라고 했어요. 혹시 왜냐하면 나중에 여기에 뭔가 다른 피처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손잡이까지 높이가 85다 라는 개념을 입력한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이제 그냥 27이라고 줬습니다. 그리고 요 포인트까지는 여기에서 얼마냐 하면은 70이고 그 다음에 얘와 얘가 요 각도가 11도네요. 이렇게 했는데 여전히 지금 뭔가 부족합니다. 어디가 부족할까요? 어디가 부족할까요? 그래서 지금 show moveable에서 보면은 이렇게 색깔이 보이는데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막 움직입니다. 현재. 그래서 다시 도면을 보면 요점까지가 지금 안 주어졌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점까지가 거리가 또 주어져 있네요. 50이라고 주면 비로소 모든 것의 색깔이 바뀌었고 fully defined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이제 우리가 얘네들을 돌출, 익스트루드를 하기 위해서 모델링으로 가야 되겠죠. 지금 현재 스케치 모드에 있으니까. 그래서 스케치 모드에서 이렇게 돌려볼 수도 있긴 하지만 얘는 어찌됐든 스케치 모드라는 거예요. 스케치 세상이기 때문에 모델링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물론 CAD 시스템에 따라서 이 스케치 세상과 모델링 세상이 같을 수도 있지만 지금 NX는 그것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세상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빠져나가야 된다는 거죠. 빠져나가면 지금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아까 얘를 다시 한번 보면 지금 이런 상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 중에 이 스케치가 잘못되었다고 그냥 또 이 스케치를 누르는 학생들이 있는데 얘를 누른다라는 건 여기 보면 create a sketch, 새로운 스케치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얘를 고치고 싶다면 이 스케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스케치 안으로 새로운 스케치 만드는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이 스케치의 세상도 있고 서로 다른 스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항상 새로운 스케치를 만드는 거고, 그래서 얘를 지금 이제 만들었습니다. 방금.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익스트루드를 합니다. 익스트루드를 어느 방향으로? 기본적으로는 지금 스케치한 평면의 위쪽이 되겠죠. 위쪽으로 법선 방향으로 얼마만큼? 10만큼 합니다. 10만큼.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얘와 합쳐야 됩니다. 합쳐야 돼. 그냥 만들어서 겹쳐 놓는 것이 아니라 겹쳐 놓는 것과 합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겹쳐 놓은 것은 지금 얘와 얘가 두 개의 솔리드 바디, 두 개의 이 바디가 생기는 거고, 여기에서 지금 불리안으로 유나이트를 시키면 얘와 유나이트가 되겠죠. 유나이트를 시키면 두 개가 합쳐져서 유나이트라는 게 합친다는 뜻이잖아요. 합쳐져서 하나의 바디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하나의 바디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스탬프, 타임 스탬프가 아니라 히스토리를 보면 솔리드 바디가 하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솔리드 바디에 모든 모서리를 지금 이제 이게 지금 뭐가 잘못됐나 봐요. 여기에서 지금 디스턴스가 시작이 0인데 잘못했었습니다. 그래야 여기 딱 맞겠죠. 이렇게 해서 모든 엣지를 3으로 반지름 3으로 라운딩을 해라. 그래서 엣지를 선택을 하고 요놈과 요놈이 3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도 3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도 3이고 이렇게도 3이고 이렇게도 3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3이네요. 이렇게도 3. 지금 요 부분 밑에 부분을 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지금 거기는 우리가 나중에 이게 두 개가 서로 만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모든 엣지를 한꺼번에 선택을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이게 한꺼번에 선택하면 안 되고 따로따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다시 보여주면 얘를 엣지 블렌드에서 내가 얘를 3으로 하면 지금 이렇게 될 거거든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아니라 내가 얘를 미리 라운딩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무엇을 먼저 라운딩 하느냐,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따로 떼서 얘를 이렇게 하면 지금 여기가 뾰족한 이런 그 라운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렇게 만들지 않으려면 얘를 먼저 하든가 얘를 먼저 이렇게 구부려 주고 여기를 라운딩을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아니면 한꺼번에 하면 보통 이 시스템이 알아서 그러한 부분들 라운딩을 해줍니다. 여기도 지금 이제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모서리 부분들이 라운딩 순서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한꺼번에 하면은 최적의 라운딩이 되고요. 이 몇 차례 작업을 나눠서 하게 되면 좀 이 작업의 순서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의 세트를 만들고 모두 다 지금 이제 우리가 전체를 다 3으로 라운딩을 했습니다. 이렇게 라운딩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여기도 쫙 들어갔고 여기도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여기 타임 스탬프를 켜보면 지금 이 상태이고 스케치 지우고 그래서 지금 현재 솔리드 바디가 하나이기 때문에 얘를 하면 이렇게 통째로 없어지겠죠. 겹쳐 놓은 곳이 아니라 하나의 바디입니다. 하나의 바디. 자, 그 다음에는 지금 바람통을 만들어야 되는데 바람통은 몸통의 중심에서 얘를 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몸통의 중심에서 이 손잡이 직각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 몸통이 위에가 이 높이가 30이었는데 높이가 30이었는데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 큰 반지름이 20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지름 15짜리로 이렇게 실린더를 넣으라 그러네요. 그래서 얘를 지금 다양하게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탄젠셜하게 이렇게 지금 뽑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 중심에서. 그래서 얘도 지금 그냥 어디에 그리냐 하면 이렇게 지금 된 상태에서 우리가 다르게 좀 그려봅시다. 뷰에서 지금 스타일에서 요 엣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YZ 평면에다가 반원을 그리고 그놈을 쭉 익스트루드해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스케치 여기인데 지금 이쪽으로 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지금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방향이 마음에 안 드네요. 얘가 방향이 마음에 안 드는데 그냥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여기 메뉴가 없어서 그러니까 지금 X의 방향을 정하고 싶은데 현재 여기 메뉴가 없어요. 오리진 포인트는 있는데, 그래서 지금 얘를 더블 클릭하면은 Z가 X는 그대로인 채로 이 Y가 뒤집어져서 나는 지금 X를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냥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OK라고 하면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는 지금 이렇게 만들고 싶은데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얘를 뒤집으려면 아마 여기에 홈에 리어태치라고 있습니다. 리어태치에서 보면 비로소 얘가 스케치의 오리엔테이션이 보이는데, 허리전탈을 내가 지금 허리전탈을 뒤집어주고 싶다. 한번 해볼게요. 뒤집어주고, 그 다음에 얘도 뒤집어주면 지금 이제 얘는 이 평면의 법선 이 Z가 뒤집어지는 게 보이나요? X는 그대로 두고 Z를 뒤집어줬죠. 그래서 Y가 지금 아래 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X는 이쪽이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스케치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OK를 하면 지금 이 뷰가 바뀌지 않았는데 뷰에서 오리엔트 투 스케치 하면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우리가 반원을 끝부분에 얘가 이렇게 놓이는 놈이었는데, 자 얘가 일단 반지름이 얼마냐 하면은 반지름이 15입니다. yes, 15이고 그 다음에 탄젠셜하게 만나고 있잖아요. 탄젠셜하게. 그래서 지금 얘가 보면은 이 중심점은 여기에 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탄젠셜하게 맞춰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얘의 길이가 40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 얼마다라고 줄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여기에 탄젠셜하게 맞추는 게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탄젠셜이라는 개념을 입력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이게 20인가요? 25인가요? 네, 25면 원래 이게 40이었기 때문에 반지름이 15니까 25 하면 이렇게 맞긴 합니다. 뭐 되긴 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얘를 키우거나 그랬을 때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개념 중심으로 설계를 하면 얘가 여기에 접하는 게 혹은 이 점과 이 점이 같은 게 좋겠죠. 그래서 이 점에 같게 만들려면 NX에서는 얘를 지금 이제 이 3차원의 얘가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를 인클루드를 해야 됩니다. 인클루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스케치가 있나요? 인클루드를 해야 되는데, 아이고 얘가 지금 이쪽에 있었군요. 이쪽에 있어서 지금 얘를 가져올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얘는 어떻게 보면은 실루엣 커브잖아요. 이렇게 돌릴 때마다 계속 돌아가는 실루엣 커브여서 현재 갖고 올 수가 없네요. 안타깝게도 갖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접하게 만들고 싶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걔를 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터섹션 커브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인터섹션 커브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페이스랑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스케치 커브랑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들면 이렇게 지금 커브가 하나 만들어졌죠. 이렇게 여기 비로소 이게 커브가 만들어졌고, 이 커브에 우리가 움직이는 애가 얘고, 그 다음에 스테이셔너리는 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섹션을 해가지고 이 커브를 찾은 다음에 그놈한테 접하는 그러한 방식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을 내고 지금 이제 인터섹션 커브도 만들어져 있는 상태네요. 다시 잠깐 봅시다. 이 커브는 우리가 실제로 모델링에 사용할 커브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지금 살짝 이 레퍼런스로 남겨놓는 게 필요한데, 여기 보면 얘를 선택하고 잠시 있어보면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면 이런 게 나오는데 Convert to Reference, 참조용으로 만들겠다라는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돌려놓으면 얘는 참조용으로 넘어갔고, 얘는 이제 비로소 Fully Defined가 됐죠. 그렇게 해서 피니시를 하고, 그럼 이제 참조용 커브는 이제 아예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 익스트루드를 커브를 선택해야 되는데 싱글 커브를 이렇게 선택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 그 교재에서는 보면 걔가 솔리드잖아요. 근데 솔리드인데 얘를 가지고 솔리드를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오픈 커브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케치를 잘못했네요. 다시 또 들어가서 라인으로 여기를 메꿔줘야 되겠네요. 그래야 이게 솔리드가 만들어지니까. 그런데 내가 방금 fully defined 됐습니다. 자, 이제 얘를 익스트루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익스트루드 해야 되냐면은 110이네요. 그리고 뒤쪽은 0이고 그래서 110만큼 이렇게 잡아당겼습니다. 이때도 지금 뷰에서 스타일에 이렇게 하면 얘랑 합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리안의 유나이트, 이놈이랑 합쳐라 해서 오케이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됐고, 여기에 모서리, 지금 요 모서리를 보면서 엣지 블렌드를 여기가 3으로 모서리를 블렌딩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이제 많이 근접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근접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동영상을 한번 저장하고 잠시 쉬겠습니다.